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투자계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워런 버핏이 남긴 마지막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버핏이 남기고 간 선물은 바로 현금 3,470억 달러인데요.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약 482조 원이나 됩니다. 버핏은 투자자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버핏의 마지막 메시지를 해독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482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비교를 해보면요. 체코와 같은 나라의 1년 GDP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심지어 한국 성인에게 돈을 나눠주면요. 1138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고요. 한국 기업으로 보면 삼성전자, 현대차, SK를 합한 금액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 숫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현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건데요. 버핏은 2024년 한 해 동안 1340억 달러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건 애플 주식 매도가 있었죠. 애플 지분의 상당한 부분을 덜어냈습니다. 6억 주를 매도했는데요. 평균 매각 가격을 봤더니 190달러였습니다. 현재 애플 주가가 229달러니까 20% 더 저렴하게 매도했던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분의 30% 이상 평균 주당 41달러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46달러니까 이것도 10% 더 저렴하게 매각을 했습니다. 버핏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아직 의문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신규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종합상사랑 옥시덴탈 매수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 결과 현금 보유 비중이 버크셔 총 자산의 30%까지 올라갔죠. 이는 1990년 이후 3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절대 기준으로는 버크셔 역사상 최대 금액을 모으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버핏이 뭔가 위험 신호를 감지한 건 아닐까? 큰 폭락이 올 걸 예상하고 미리 현금을 준비한 건 아닐까? 실제로 과거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2000년도 IT 버블 직전에 버핏은 현금의 비중을 높였고요. 2006년 금융위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1년 베어마켓이 오기 전에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핏이 위기 예언자가 아니냐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버핏이 위기를 예측해서 현금을 쌓아둔 게 아닐 수 있는데요. 그의 투자 철학과 원칙이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버핏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좋은 기업은 적정 가격에 사라. 매수할 가치가 없으면 현금으로 기다려라 합니다. 지금의 3,470억 달러의 현금도 이런 철학이 바탕이 된 거죠. 시장이 가열되고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금이 단순히 잠들어 있는 돈이 아니죠. 미국 국채랑 단기 상품으로 투자해서 연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3,470억 달러에 5%를 가하면 연간 174억 달러의 이자 수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3조 원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1년 매출과 맞먹는 수준인데요. 이러니까 버핏에게 현금 자체도 하나의 투자처인 셈입니다. 주식시장에 매력적인 기회가 없다면 안전하게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가 오면 이 돈을 한 번에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진행했고요. 제너럴 다이나믹에 30억 달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버핏은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했죠. 그 결과 엄청난 수익을 거뒀습니다. 지금의 3,470억 달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위기가 올 때 버핏이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그럼 버핏이 이런 현금 보유 전략을 어떤 원칙으로 실행하는지 알아봐야겠죠. 워런 버핏의 삶의 원칙이란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버핏의 투자 원칙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장기 보유하라입니다. 버핏은 항상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입니다. 코카콜라를 1988년에 사서 지금까지 36년째 보유하고 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1964년에 매수해서 60년 넘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보유 전략이 복리의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S&P 500을 워런 버핏처럼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투자 기간은 대략 80년 정도가 되는데요. 매달 10만원씩 S&P 500에 투자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투자 원금은 9,600만원인데 총 자산은 1,422억까지 불어나게 됩니다. 버핏처럼 좋은 종목을 고르지 못해도 지수 ETF에만 투자해도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S&P 500에 투자해서 불어난 자산 그래프랑 버핏의 자산 증가 그래프가 비슷하죠. 심지어 버핏의 자산을 보면요, 80세 이후에 발생된 자산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복리는 뒤로 갈수록 위대해집니다. 그럼 왜 버핏은 S&P 500에 투자하지 않는 걸까요? 버핏이 백만장자부터 조만장자가 될 때까지 ETF는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Y ETF가 최초의 ETF인데요. 이게 1993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QQQ는 1999년, VOO는 2010년인데요. 버핏이 열심히 투자해서 자산을 불릴 때는 S&P 500 ETF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S&P 500 ETF가 출시된 걸 알고 미리 쓴 유언장에는 내 자산의 90%는 지수 ETF에 나머지 10%는 국채에 투자하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S&P 500 ETF 투자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시대를 잘 만나서 버핏처럼 어렵게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라입니다. 버핏이 왜 애플에 투자했을까요? 처음에는 기술주를 피했었는데 말이죠. 애플은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소비재 회사로 봤기 때문입니다. 아이폰은 기술 제품이지만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소비재와 같다고 판단한 거죠. 반대로 암호화폐나 복잡한 파생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철칙이기 때문입니다. 증시가 좋은 요즘 우리는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허파에 바람 들기 딱 좋은 시기인데요.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은 조정이 오면 여지없이 손절하게 됩니다. 그럼 장기 투자에 걸림돌이 되니까 꼭 공부해 둬야겠죠. 이 속에서 10배 이상 오르는 진주도 있지만 돌멩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빚 없이 투자하라입니다. 버핏은 레버리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데요.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건 도박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부채 비율이 매우 낮죠. 12% 정도입니다. 동종 업계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인데요. 현금이 많으니까 급할 때 빚을 낼 필요가 없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다른 회사들이 자금난에 허덕일 때 버크셔는 오히려 투자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스스로 생각하라입니다. 버핏은 월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거의 무시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단기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애플 주가 폭락했을 때도요, 추가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빠질 때 기회를 찾는 게 버핏 스타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요. 기회가 없을 땐 현금으로 대기하라입니다. 절대 돈을 잃지 말라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이게 바로 지금 3,470억 달러 현금을 보유한 핵심 이유입니다. 버핏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적은 금액이어도 좋으니까 투자를 경험하라.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합니다. 매수할 가치가 없을 땐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두 말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초보자에게는 경험이 중요하지만 숙련된 투자자에게는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워런 버핏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70%는 투자하고 있고 30%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금도 그냥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단기채에 투자하면서 5%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죠. 버핏의 현금은 경제 위기에 도약의 발판이 되는데요. 실제로 S&P 500을 뛰어넘는 수익률의 근간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버핏과 S&P 500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기 때마다 가지고 있던 현금이란 무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요. 복리로 자산이 증식되는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S&P 500을 뛰어넘는 멋진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버핏처럼 채권 30%, 주식 70%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ETF가 있는데요. 그건 AOK ETF가 있습니다. 자산 배분 ETF인데요. 비율에 따라서 AOA, AOR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6대4 구조가 많이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요즘에는 7대3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밸런스 있는 투자를 원한다면 자산 분배형 ETF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자산 배분을 원하는 투자자분이 있다면요. GAA ETF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이건 주식, 채권, 대체자산, 현금 4가지 자산으로 배분하는 투자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10% 정도 유동적으로 자산을 움직이는 투자입니다. 버핏이 현금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GAA랑 S&P 500의 올해 차트를 비교해보면요. GAA는 자산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폭락장에도 잘 버틸 수가 있었죠. 현재 수익률도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GAA가 좋은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세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버핏 인디케이터가 있는데요. 미국 전체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현재 210%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 모든 시장의 기업 가치를 더한 게 미국 경제 규모의 2배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위험한 수준인데요. 과거 평균 대비 이 표준표자 이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 150까지 올라갔었고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도 100% 수준이었습니다. 개별 주식의 수준은 어떨까요? S&P 500의 평균 퍼가 현재 29.49배입니다. 이는 2021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에 와 있는데요. 역사적 평균이 16배보다 훨씬 더 높죠. 최근 10년간의 평균을 계산해보면 24.7인데 이것보다도 높습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익 대비 주가가 너무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더욱 극단적인데요. S&P 500 기업의 PE를 보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200이 넘고 테슬라는 100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버핏이 말하는 안전마진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안전마진이란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여유분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처럼 모든 게 비싸면 그런 여유분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잘못 투자하게 되면요.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버퍼가 없어지게 됩니다. 버핏이 항상 강조하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원칙이 지키기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은 자사주 매입도 중단했는데요. 작년 2분기에 3억 4,500만 달러를 끝으로 지금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마저도 비싸다고 판단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추려보면요. 첫 번째는 버핏도 버크셔가 더 이상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위해서 현금을 아끼고 있는 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후임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역시나 첫 번째인 거죠. 버핏은 자신의 회사 주식에 대해서 엄격한 가치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에서 정말 투자할 만한 곳이 없는 걸까요? 버핏이 최근에 투자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2024년 4분기에 콘스텔레이션 브랜드를 주류회사를 처음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1분기에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을 2배 이상 늘렸는데요. 이 회사는 코로나 맥주랑 몬다비 와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주요 제품은 멕시코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관세 타격을 받는 우려가 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버핏은 이런 단기적 악재를 기회로 본 것 같은데요. 소비재 브랜드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투자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금융주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시티그룹 지분을 아예 전량 매각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캐피털원 지분 축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금리나 사이클과 관련이 있는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게 됩니다. 버핏이 이런 변화를 미리 읽고 포지션 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버핏이 완전히 투자를 중단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인데요. 정말 확신이 서는 기업이 있다면 선별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업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시장 전체가 비싸다 보니 버핏의 기준을 만족하는 종목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AI 버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관련 주식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실적보다는 미래 비전을 기반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버블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버핏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평가 기준이 무색해질 정도죠. PE 비율보다 지표율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2000년도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AI 버블 영상을 올렸으니까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되실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버핏의 마지막 선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건 단순히 위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하라는 평생의 철학입니다. 시장이 가열일 때 현금을 들고 기다리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장기 투자자의 궁극적인 무기는 인내와 현금입니다.
그럼 버핏이 경험한 위기는 몇 번이나 될까요? 크게 8번 정도가 있는데요. 버핏은 그때마다 보유해둔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각 위기에 맞춰서 안전마진이 높은 종목을 매수했는데요. 시즈캔디, 코카콜라, 금융주 일본 상사 등이 있습니다. 버핏의 현금 3,470억 달러는 현금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보여주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470억 달러라는 숫자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겠죠. 조급해하지 말고 가치에 집중하고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메시지입니다. 버핏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격은 당신이 지불한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입니다. 지금처럼 시장 가격이 높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겠죠. 매수하려는 기업의 가치가 정말 그 가격만큼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금으로 대기한다고 해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찰리 멍거의 명언처럼 큰 돈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다림이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기회를 찾는 과정입니다. 버핏도 완전히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애플, 코카콜라, 아멕스 같은 우량한 기업들을 장기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투자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무작정 매수하기보다는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변동성에서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시장이 강풍 속에서 춤을 출 때 홀로 서 있을 용기, 모든 사람이 매수할 때 매도할 수 있는 냉정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도할 때 매수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핏이 60년간 보여준 투자의 정수입니다. 지금 현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강박을 버려야 되고요.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버핏의 마지막 선물은 결국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중요한 건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나간 후에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둬야 되는데요. 3,470억 달러는 바로 그런 준비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규모에서 이런 준비를 해두면 어떨까요? 오늘은 워런 버핏의 삶의 원칙을 읽고 책 내용과 함께 제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투자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투자 오래 함께 하길 바라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